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와 함께한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이숙자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새로운 조합의 스팸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조합도 상당히 새롭습니다. 두 분 좀 어떠십니까? 어떠시죠? 그저 바라보지요. 네. 사실 이제 뭐 숙자위원, 자숙위원, 네. 자숙위원은 같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맞아요. 네. 오늘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봄배구는 이 베테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유미 위원도 베테랑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베테랑이지 않을까. 아니 이제 한유미 위원하고 너무 막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염혜선 선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당황했어요. 네. 확실히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페셜 V인데요. 앞서 각각 한유미 위원과는 좀 호흡을 맞춰봤지만 또 이 새로운 조합에서 어떤 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배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목요일에 열린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플레이오프 2차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열린 대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나오지 않았던 모마 선수였는데 서브 에이스로 이어집니다. 고예림입니다. 노란 선수 쪽을 겨냥했던 고예림 선수 서브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한두 순간의 득점은 나와도 또 한 경기를 책임지기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바꿔나갑니다. 주전 세터가 바뀌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정확도에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백어택. 보는 눈이 참 넓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 모마 선수인 게 타점 잡아서 길게 때리기도 하고 지금은 빈 코스를 분명히 보고 페인트를 넣어준 거거든요.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꿔서 라인 안쪽에 절묘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네. 다이렉트 포인트까지 고예림. 이런 찬스 상황에서 오늘 놓치지 않고 가는 현대건설이네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집중력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스톱이죠? 네. 현대건설이 2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넘겼는데요. 김현균이 받쳐 올렸습니다. 다시 정거장의 찬스볼 어디로 갈까요? 자, 지금도 리들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콜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고 지금은 안예림 센터가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모마 때립니다. 달려냈고요. 고키리치 언더토스로 고예림 고키리치의 비그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죠. 스파이크 블로킹입니다. 좀 천천히 오다 보니까 현대건설 선수들도 여유 있게 블로킹 타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 생기고 있고 도켄지 선수에게 가는 공이 높으면서 짧거든요. 네, 첫 번째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노란 잘 받고 어렵게 살려내죠.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자,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네트를 건드렸군요. 양효진 득점 성공. 양효진 선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현대건설은 좀 더 쉽게 풀린다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신은지 선수가 서브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연결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어려웠네요. 다시 현대의 기회. 김다인의 선택. 모마.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반대쪽 메가 스파이크. 블로킹. 지금 1세트만 현대건설의 블로킹이 4개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고이진 감독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풀려요. 왜냐면 지금 연결 상황도 생각처럼 이뤄지지 않고 연습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네. 라이트 백어택. 아하, 범실이에요. 라인 바깥쪽이었습니다. 메가의 범실입니다. 정관장 코승수의 서브. 김현견 받았습니다. 이번에 끝낼까요? 고예림 밀어넣기. 자, 이렇게 1세트를 가져오는 현대건설입니다. 아주 초반이긴 하지만 7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 배치 선수고요. 자,
여기에 연결까지 네. 아쉬우면서 현대건설을 흔들고 있습니다. 1세트에 비해 2세트 들어오면서 서브로 상대를 조금씩 흔들고 있는 정관장이거든요. 계속해서 정지윤을 괴롭힙니다. 이걸 살려내고요. 도키르치. 앞에서 끊어졌어야 되는 공인데 또 쏴주는 코스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높게 주면서 스피드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다인의 서브 공략이 좋았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곧바로 해결하면서 연속 4득점,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세게 앞섰던 게 블로킹이었거든요. 자, 서브 서브 득점이에요. 에이스까지 이렇게 기분 좋게 동점을 만드는 현대건설 13대 13. 오늘 서브, 블로킹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현대건설이 득점 능력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쪽으로. 자, 또 한 번 막아섭니다. 완벽한, 네. 그러니까 정관장 입장에서도 메가 선수에게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고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정관장인 만큼 조금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주문이었습니다. 자, 리시브를 흔들고요. 고승주 달려주는데요. 양효진의 디그였습니다. 어저토스 정재윤 하지만 막혔습니다. 오늘 정관장 첫 번째 블로킹 득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7개의 블로킹을 하는 동안 정관장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표승주 좋은 디그가 나왔습니다. 하이볼 상황 정지윤 수비가 됐고 내가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네.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염혜선 선수가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서브가 들어갔는데 팬틱 수비에 대한 이제 손과 코트 바닥이 같이 닿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점을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코트에 같이 맞았다는 선수들이 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자, 또 한 번 네. 내가 선수를 막아서는 현대건설입니다.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도키르치 안정적으로 끊었고요. 살려냅니다. 정지우 스파이크. 네. 라인 들어왔어요. 안쪽이에요. 서브 에이스입니다. 자, 엔드라인 선상을 네. 정확하게 바라봤는데요. 그렇죠. 김다인 선수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네요. 세트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도키르치. 자, 살려내죠. 나이스인데요. 높이 띄웁니다. 하이볼 고예림. 자, 네. 여기서 네 터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2세트가 끝납니다. 자, 벗어났습니다. 네, 노만 선수의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는 16대 16 동점이 됩니다. 현대건설은 한미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도키리치 강타인데요. 막힙니다. 네. 블로킹입니다. 정지윤 살려냈고 길게 뽑아줍니다. 도키리치 자, 나이스 디그. 언더토스 높이 정지윤 힘을 뺐습니다. 하지만 막아섭니다. 지금 18대 18 동점인데요. 길었습니다. 자, 네. 정관장의 득점. 자,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내는 정관장입니다. 교체로 들어간 이선우 선수의 서브가 상당히 좋았고요. 현대건설 서브에는 모마. 어렵게 살렸죠? 도키리치. 좋아요. 죠 이번엔 내갑니다. 네트 타고 빅사인 오른쪽 백어택. 강합니다. 안고 빠른 서브. 언더로 연결. 도키리치 잡고 나갑니다. 네트 타고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백어택 모마입니다.
뒤쪽으로보다 앞쪽이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다은 선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한 방이 필요할 때는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김민 탁구 오른쪽 백어택인데요. 살려냅니다. 나연수의 연결.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현수 때립니다. 이게 확실해요. 나갑니다. 나현수의 범실입니다. 서브의 신은지. 고민지 버팁니다. 가운데 양효진. 해주네요. 네. 그 양효진 선수가 오늘 6득점에 지금 득점 전까지 33%의 성공률인데 점수는 다시 동점입니다. 리시버가 좀 튀었는데요. 일단 넘깁니다. 기회. 모마 밀어넣습니다. 자, 득점 만드는 모마입니다. 다시 앞서가는 현대건설. 너무 짧게. 자, 이번에도 어려웠죠. 공격 쉽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의 기회. 김다인, 가운데 양효진. 고승주 방타. 이번엔 어디로? 모마 때립니다. 터치아웃 득점. 자,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지금 찬스상에서 양효진 선수에게 줬을 때 대부분 득점이 나는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늘 경기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리시브를 예쁘게 흔들고 있고요. 3점 넘깁니다. 이렇게 플레이오프 2차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김다희 모마 스파이크 끝냅니다. 현대건설이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 티켓을 향한 승부 끝까지 갑니다. 먼저 모마 선수 플레이오프 2차전 승리에 대한 소감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I feel amazing. We did a hard job today, and everyone was really eager to win. I think that's what brought the great atmosphere to make us lead the whole game, and yeah, we end up with a good result. 네, 아무래도 저희가 모두 다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고요. 조금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상대 변수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보다도 우리 팀 코트 안의 분위기가 1차전과는 좀 어떻게 달랐을까요? I feel like the first game, everyone was a little bit stressed and overwhelmed, and the second one, we really went without pressure, and we just enjoy, and yeah. It went well. 첫 번째 경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다 같이 즐겼습니다. 저 혹시 그 즐겼다는 걸 감독님께서도 경기 전에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즐기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좀 코트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The playoffs, so it's either you win or you lose. So we just give our best and try to make the most of it because we didn't know what was gonna happen today. In our head, we just wanted to win, and it's what we did. 네, 플레이오프 경기잖아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기 때문에 네, 그저 이기고 싶었습니다. 네, 1차전을 하고 2차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오늘이 몸이 더 좋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그 몸 상태는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I'm overall good. Everyone is tired, that's for sure. But when you want to win, you don't think about it. You just go for it and give your best, no matter what. 네, 아무래도 전부 다 힘들겠죠. 첫 번째 게임보다는 힘들긴 하지만 모두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V리그 플레이오프 역사를 보면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100% 챔프전 진출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마 선수는 이걸 깨고 싶을 텐데 그에 대한 좀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I don't care who wins the first or who wins the second. I mean, at the end of the day, I just want to be at the final.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네,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냥 결승까지 가고 싶은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3차전 또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이 플레이오프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로킹과 서브, 공격까지 잘 풀렸는데요. 살아난 모마 선수와 중앙까지 분위기를 바꿔내는데 성공한 현대건설입니다. 한편 정관장, 염혜선 세터의 공백이 느껴지며 결국 다시 수원으로 돌아갑니다.
현대건설이 1차전 0대3 패배를 3대0으로 되갚아주면서 2차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현대건설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바꿔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요인을 좀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배구는 세터 노림이라고 하잖아요. 야구에서 투수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세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기였고 또 전체적으로 현대건설은 뭐 공격, 뭐 리시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경기를 했다고 보여지고 이 염혜선 선수의 공백이 아마도 그 김채나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김다인 선수는 1차전에서 못했던 거, 특히 뭐 중앙, 미들브로커의 그 활용을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만회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상대보다는 2차전 때는 양은진 선수나 이다현 선수의 모습이 조금 보였고 또 김찬아 선수는 아무래도 주전 역할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올려주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단조로운 공격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익자위원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경기하기 전에 상대팀 그 주전 세타가 안 나와 그러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어땠나요? 그렇죠. 네. 어땠나요? 현대건설의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현대건설이 아무래도 근데 경기 직전에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일단 다른 선수도 아니고 주전 세터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놓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성현 감독의 얼굴이 계속해서 흐리뮤리뮤 이렇게 하다가 2차전 때는 아주 맑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모마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마 선수가 1차전 때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차전 때는 성공률 54%로 끌어올리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를 딱 시작했을 때 모마 선수가 다른 때보다는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얼굴에 막 땀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이 오늘은 경기 1차전보다 훨씬 잘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경기를 잘 풀어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 모마 선수는 우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3차전도 잘 준비할 걸로 보이고 정말 1패만 하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구기면서 결승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3차전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3차전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염혜선 선수가 실전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저희가 율미 의원하고 약 먹어가면서 할 거라라는 예측을 했는데 2차전에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3차전에서 꼭 나와서 정말 좋은 경기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박미 해설위원의 이야기처럼 정관장이 1차전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데에는 이 염혜선 세터의 공백이 상당히 뼈아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좀 페인으로 좀 연결된 부분이 크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정관장이 패한 이유는 이 박미 의원이 이야기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주전 세터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1차전에서는 부키리치와 박은진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제 완전체로 봄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부상자가 나오면서 그 완전체 전력이 깨졌습니다. 특히 국제대회나 큰 경기 경험도 많고 리그 경력에서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염혜선 선수와는 달리 포스트 시즌 경험이 특히 포스트 시즌의 코트 안의 경험이 많이 없는 이 두 선수들 김채나 안예림으로 이 공백을 메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보여지고 물론 김채나 선수, 안예림 선수가 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큰 경기에서 교체가 아닌 스타팅으로 나와서 한 경기를 끌고 간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압박감의 차이가 있고 결국 이제 경기에서 보였듯이 마음만큼 이제 컨트롤도 잘 되지 않고 힘들었을 거거든요. 아마 경기 전부터 많이 긴장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좀 이겨내지 못하고 염혜선 선수의 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팀의 패배까지 좀 이렇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관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염혜선 선수가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 또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확실히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들은 소식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나와서 확실한 소식을 어떻게 보면 팀에서도 그걸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테고, 근데 제 생각엔, 제 느낌에는 염혜선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 오늘 출전을 하기 위해 아무 몸 상태가 안 좋긴 했지만 더 앞을 보고 조금 더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 팀의 승리를 위해서 또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염혜선 선수가 좀 출전을 앞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이렇게 피 튀기는 이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살며시 웃고 있을 팀이 또 한 팀 있죠. 흥국생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좋아하고 있겠죠. 아니 제가 이제 그 2018, 19 때 그 미디어데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1등하고 있는 팀에게 어느 팀이 올랐으면 좋겠냐 이야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단골 메뉴인데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래 서울 갔다 김천 갔다 김천 찍고 서울 갔다 이러면서 그것도 좋지만은 5세트 꽉꽉 채우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긴 됐기는 됐어요. 근데 이제 김연경 선수도 이야기했듯이 하여튼 우리는 준비 잘하고 있으니 너 누가 와도 좋으니 힘 다 빼고 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한국생명도 지금 분위기인데 하지만 뭐 플레이오프전도 그렇고 시즌도 그렇고 보면은 자 우주의 기운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그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한국생명은 웃고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국생명 선수들과 감독들도 아무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플레이오프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연 선수가 미디어데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3차전까지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제가 아는 김연경 선수는 100%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3대0, 3대0이었기 때문에 3차전까지 간 것에는 좋아하겠지만 왜 5차전까지 안 가는 거야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김연경 선수가 좋아한다? 조금은 좋아하지만 만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워할 네. 거다. 5차전. 아니 근데 5세트까지. 조금은 아쉬운 네. 부분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 거다 이러는데 너무 힘 빼고 오면은 우리는 뭐 손도 안 대고 코 풀 거야 막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김연경 선수는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 좀 즐기고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선수들을 조금 다독이면서 뭐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플레이오프를 지켜보면서 또 흥국생명 선수들이 얼마나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펼쳐지는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또 흥국생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확률 무려 100%입니다. 과연 정관장이 그 확률을 이어갈지 아니면 현대건설이 0%의 기적을 만들어낼지 두 팀의 끝장승부 잠시 후에 지켜보시고요. 지금부터는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3차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 양팀 세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좀 이야기가 있다고요. 일단 저도 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세터들의 고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경기에서 세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알겠지만 팀에서도 많이 듣겠지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쨌든 1차전에도 리시브가 좀 흔들리면서 김다인 선수가 토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 2차전을 보면 염혜선 선수가 부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김채나 안예림 선수가 들어가면서 패턴도 단조로워지고 또 정확도가 흔들리면서 상대 블로커에게 많이 당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결국 세터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리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경기일수록 상대를 속이고 흔드는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 결국 정확도가 얼만큼 더 높아지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 이미 양 팀에는 증명된 에이스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좋은 공이 때리기 좋게 입맞춤으로 올라가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 어쨌든 큰 경기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들이 신이 나야 되고 컨디션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건 분명히 세터가 그냥 올려주고 점유율만 높게 준다고 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 포함 얼마큼 정확하게 어느 때 적재적소에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안정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튀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 정확도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공격수들을 더 신나게 해주는 세터가 좀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이 각 팀의 공격수들을 더욱더 신나게 뛰어놀게 할 세터는 누가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플레이오프가 3차전까지 이어지면서 선수단뿐만 아니고 코칭 스태프도 조금은 좀 피로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뭔지 궁금하시죠?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함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전에 나가는 감독들은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면은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제껴두고 일단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감독이 너무 조급하고 뭐 이렇게 되면 선수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숨길 필요가 있고 지금 고이진 감독도 여유 있게 막수 치잖아요. 저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선수 그 감독들은 사실 선수들이 지금 이런 모습은 좀 그럴 거예요. 선수들은 이 감독의 그 표정이라든지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할 부분이 있고 근데 뭐 이제 그 컨디션이 좋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선수들도 좋아야 되지만 감독이 좋아야 될 이유가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잘 보이고 선수들한테 빨리 정확한 그 인포메이션이 전달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어느 정도로 좀 올려가면서 차라리 지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현대건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서영 감독이 정말 아주 맑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차전 때도 이 두 감독의 그런 그 날씨만큼이나 맑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선수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남아있는 그 전력이라든지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감독들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은 끌어올리되 조급함은 드러내지 말아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고이진 감독을 꽤 잘 알고 있는 이숙자 위원이 아까 여유롭게 박수치던 고이진 감독의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꾸 제가 정관장을 잘 알 것이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 박미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감독들은 어떻게 보면 탤런트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 기분을 감춰야 될 것도 있고 그 부분도 고이진 감독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여자 배구에 와서 지금 본 배구를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날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아는 고이진 감독은 이렇게 드러낼 때 굉장히 자신감이 항상 넘치고 열정이 있는 감독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감 가진 표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기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뭐가 진실인지 좀 잘 맞아요.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포카페이션, 얼굴을 감추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걸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차전 이 코트로 들어서는 감독들의 표정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또 어떤 표정을 또 어떤 감독이 더욱더 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들어올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지금부터는 플레이오프 3차전을 앞둔 양 팀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2차전의 기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좀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할까요? 저는 현대건설은 이제 큰 경기를 많이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즌 마지막에 많이 처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살아났던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뭐 2차전의 분위기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어떤 끈끈함, 조직력 이런 것들이 좀 팀 컬러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는 양효진 선수가 좀 더 보여주면서 팀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이파이 선수가 빠지면서 고혜린 선수, 이 정지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미들에서의 그 싸움에서는 조금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모마 선수도 사실 역시 모마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꼭 해야 될 때 내가 꼭 반드시 점수를 만들어야 될 때를 알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염서 선수가 나온다고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바뀐 경기가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뭐 1, 2차전은 3세트에 모두 끝이 났지만 이 3차전은 5세트까지 정말 끌고 가면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한편 정 관장은 좀 어떤 점을 경계해야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좀 확정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차전을 중계하면서도 또 정 관장에 많은 과제를 남기기도 했는데 10번을 물어보고 만약에 정 관장이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한다면 계속 물어보세요. 저는 계속 범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정 관장은 범실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1차전 때는 현대건설보다 적은 범실 13개밖에 하지 않으면서 완승을 했고 글쎄요, 정 관장이 13개밖에 하지 않았다고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범실 관리가 정말 잘 됐었는데 하지만 뭐 염혜선 선수가 나오지 않기도 했지만 2차전에선 현대건설보다 많은 19개의 범실이 있었고 특히 20점 이후에만 5개의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연속 범실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아마 고이진 감독이 분명히 이 부분을 선수들에게 강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염혜선 선수가 들어온다면 공격 범실 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시즌 내내 따라다닌 정 관장의 이 범실 관리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정 관장 선수들 내 자신과의 싸움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심정으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전 전망 때에도 이 범실을 좀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숙자 위원인데요. 3차전 역시도 정 관장은 범실을 줄이면 챔피언 결정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팀은 누가 될 것이냐. 이 함께 있는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정상적으로 선수들이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기준을 들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베스트. 양팀 베스트. 양팀 베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팀은 누가 되는지 동시에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정 관장. 마음이 통했습니다. 염혜선 선수가 정상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출전했다고 했을 때 두 분 모두 정 관장이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그 이유를 짧게 하나씩만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2차전은 현대건설이 승리하긴 했지만 끝까지 약간 대등대등하게 경기를 펼쳐지는 모습은 저는 체감상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압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면도 있고 아무래도 공격력에서 떨어졌던 이제 가장 중요한 메가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이제 주전 세터가 아니면서 많이 떨어졌고 또 2차전으로 인해서 부키리치의 공격력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 컨디션이라면 정 관장이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민희 위원은요? 저는 뭐 기술적인 면보다는 이제 염혜선 선수가 뛴다는 가정하에 심리적인 부분은 정 관장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수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범실 부분에서 하지만 그래도 정 관장은 범실이 조금 나오더라도 공격에서 만회할 수 있는 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점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정 관장의 우세를 한번 이렇게 예상해 봤는데요. 과연 또 이 예측이 맞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수원에서 펼쳐지는 현대건설과 정 관장의 여자부 플레이오프 3차전을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 그리고 오효주 아나운서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플레이오프 2차전 분석부터 플레이오프 3차전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니까 이건 또 새로운 또 조합인데 또 새로운 좀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두 분은 좀 어떠십니까? 자숙이요? 오랜만에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본 없이 자꾸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긴장감을 느끼는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저는 늘 누구하고 하나 재미있으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스페셜부가 마지막 날이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뭐 즐겁게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더 풍성하게 스페셜 V를 만들어줬던 박미 해설위원이고요. 또 이 두 분의 조합, 이어지는 다음 시즌 스페셜 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일요일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기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Everyday 스페셜 V.